어느 날 밤,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종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그저 흥미롭게 들었을 뿐 실제로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이 아파트에 숨겨진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빴던 하루였다.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집에 돌아왔더니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다. 피곤함에 짓눌려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돌아보았을 때 복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샤워를 하고 간단히 요기를 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옆집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다. 이 시간에 왜 아이가 울고 있지? 생각하며 신경을 끄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커졌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다시 복도에 나가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귀신 소문이 생각났지만 자신을 안정시키려 애썼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밤마다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중 주말이 되어 외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아파트 관리인이 내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낡은 서류를 한 장 들고 있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아파트 과거의 건축 관련 기록입니다. 보수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던 중에 발견했습니다. 라며 서류를 내게 건넸다. 호기심에 그 서류를 펼쳐보니 난데없이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그 이름은 예전에 이 아파트에 살다가 실종된 7살 아이의 이름이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이의 실종 사건은 당시 크게 이슈가 되었었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미해결로 남겨진 상태였다. 그 후 나는 아파트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를 검색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 아이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당시 여러 이웃 주민들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이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이다. 믿기 힘든 사실은 그 사건이 벌써 30년 전의 일이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아이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을 떠도는 것 같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파트 복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이번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창고 문을 열어보았다. 창고 안은 어두거둑했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분명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작은 손전등을 켜고 창고를 더듬어 가다가 진열장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아이의 옷가지들과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뒤로 무언가 지나가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자 그곳에는 희미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다. 나는 두려움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 아이의 형체는 점점 사라져갔다. 그 후로 나는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악몽을 꾸곤 하지만 적어도 그 아이의 비극적인 사연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 조금은 위로를 받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아파트에는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왔지만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방학을 맞이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생활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숙소를 구하던 중 인터넷에서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에 있는 낡은 펜션을 찾았다. 가격도 저렴하고 사진으로 봤을 땐 주변 경치도 나쁘지 않았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몰아 펜션에 도착했다. 도착한 시간은 이미 늦은 오후였다. 펜션은 정말 낡았지만 직접 보니 사진보단 훨씬 분위기 있었다. 오래된 가구와 벽지를 보며 묘하게 옛날 이야기가 얽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주인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이런저런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데 주인은 펜션 뒤편에 산에 관해서는 별로 얘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 산 쪽은 굳이 갈 필요 없다 는 말만 몇 번 반복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자연스레 공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 이야기라며 이 펜션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었다. 오래전 이 근처 마을에 젊은 여성 한 명이 실종되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이 펜션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이 펜션 근처의 산길이었다고 한다. 시간은 흘렀고 그녀의 사라짐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 무렵이지만 종종 이 산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들려왔다고 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오싹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산에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은근 겁이 났다. 그러나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니 나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손전등을 들고 산길을 걷게 되었다. 여름밤의 계곡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산을 조금 올라가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엇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었다.
주변은 너무도 조용했다. 바람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앞서 걷던 친구가 갑자기 비명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갔다. 그는 다리가 풀려 앉아 있었고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쪽빛 어둠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의 형태가 있었다. 이내 사라졌지만 우리 모두 분명히 보았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다. 급하게 산을 내려온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그날 밤을 보냈다. 아무도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어제 밤의 일을 말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가 그런 곳이거든요. 라고 했다. 그 친구가 전날 들려준 이야기와 비슷한 옛날 사건이 있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몇몇 손님들에게 종종 비슷한 일을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고 펜션을 떠났다.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장소에 가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 밤 산속에서 느꼈던 차가운 기운과 사람의 형상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다. 그 댓글들 속에는 감히 펜션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똑같은 현상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곳은 지금도 누군가의 여행 목록에 우연히 올라 부지불식간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흘려 넘길 이야기가 아닌가 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마을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한적하고 고요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며 모두 가족같이 지내는 조용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구미호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의 숲속 깊은 곳에 한 여우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1000년을 살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구미호였다. 구미호는 밤이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 혼을 빼앗아가곤 했다고 전해졌다. 이 마을에는 젊은 여대생 수진이 살고 있었다. 수진은 방학을 맞아 부모님 댁에 내려와 지내고 있었고 평소처럼 친구들과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을 입구에 이르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안개가 짙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수진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 수진은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아서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 문을 재빨리 잠그고 숨을 돌렸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쓱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고양이라고 생각했지만 등에서 솟아난 붉은 여우 꼬리가 보였다. 수지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두려움에 발이 묶인 듯 숨지길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은 여전히 무서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녀는 침대에서 움츠린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저 과로로 인한 피로 혹은 꿈이었을 거라며 넘겼다. 마을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풀어놓았지만 그들 역시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후 마을에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진네 이웃집 할머니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할머니는 늘 숲 근처를 산책하곤 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색대를 꾸려 할머니를 찾기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진이 꿈에서 본 장면이었다. 꿈에서 그녀는 숲속 어딘가에 서 있었고 한 여인이 나무 뒤에 숨어 수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여인은 무시무시하게 빨간 눈을 가지고 있었고 수진에게 계속해서 다가왔다. 그녀는 꿈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여인은 계속 뒤쫓아왔다. 깨어났을 때 땀으로 범벅이 된 수지는 결심했다.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 2명과 함께 직접 숲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렇게 셋은 낮에 숲으로 들어갔다. 밝은 햇살 아래서 보면 덜 무서울 거라 생각했지만 숲속은 이상하리만치 쓸쓸하고 음산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니 수지는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리고 틈새로 목격한 것은 바로 꿈에서 본 그 여인의 빨간 눈이었다.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바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나무들 사이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그들의 앞을 막았다. 갑자기 나타난 것은 바로 꿈에서 봤던 그 구미호였다. 수지는 눈을 감고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순간 구미호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자여 안녕히 라고 속삭이고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기적적으로 수진과 친구들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이후로 구미호를 본 사람들은 없었다. 마치 수진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숲속에서 떠나간 듯했다. 전설로만 남아있던 구미호 이야기.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가끔씩 숲을 지나칠 때 어린 시절의 그날 밤을 떠올리곤 했다.
이 이야기는 상상에만 기반하고 있으며 현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